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누구나 배움부터 여섯 번째 출소자 인식 편으로 저희가 돌아왔는데요. 일단 저희 현장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빗속을 뚫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방송이 페이스북 저희 기리의 청년학교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저희 기리의 청년학교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먼저 나왔고요. 저희 기리의 청년학교는 20, 30대 청년들이 각자 난민, 장애인, 여성, 청소년 이런 다양한 분야들로 지역사회에 어떻게 자기의 가치관과 이상을 투영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청년 활동가, 사회 혁신, 변화를 위한 그런 활동가들을 지원해주는 청년 공간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배움터 여섯 번째 출소자 인식 우리 정건우 청년이 준비를 했는데요.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리의 청년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활동가 전건우입니다. 이번에 벌써 누구나 배움터가 여섯 번째에 들어섰는데요. 이번에 다룰 누구나 배움터 주제는 출소자에 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오늘 배움터의 내용은 이렇게 7가지 챕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우리가 가진 출소자의 인식입니다. 본격적으로 누구나 배움터를 진행하기 앞서서 이 두 질문에 대한 좀 짧게 10분 동안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집, 학교, 그다음에 회사, 동네까지 출소자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출소자에 대한 사회의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10분 동안 짧게 논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포스트잇에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적으면서 좀 정리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해주시겠어요? 다 물어볼 거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분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논의하면서 말하셔도 좋고 이렇게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댓글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인간의 문제보다는 종류의 문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허용범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집, 학교, 회사, 동네가 좀 자신의 좀 뭐라 해야 되지? 거주지의 거리순이거든요. 자신의 집, 그리고 회사, 학교 이렇게 거주지 이렇게 지역 거리별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해요. 궁금한 거 적으면 되는 거. 네, 궁금한 거나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좀 적어주면 이렇게 소통하기 좀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적어주세요. 다 쓰신 거 먼저 드릴까요? 네, 다 써주시면은 제가 여기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 누가 써주셨어요? 못 알아보였나요? 아니 거꾸로 붙여주셔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적으시면서 일단 이 강연이 끝나고 배움터가 끝나고 뭔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점도 적어주시면 좀 뭔가 이 배움터가 끝나고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남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적으셨네. 저한테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나온 걸로 얘기를 해보면 이분은 이제 출소자가 자기 집과 학교까지는 허용된다고 했는데 이거 써주신 분 누구신지 아세요? 이런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집이나 학교는 뭐 모르면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뭐 회사나 동네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뭐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사람인지. 예, 그래서 쓴 것 같아요. 만약 그럼 학교 같은 경우에는 출소자 자녀가 다니는 확률도 높잖아요. 출소자보다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출소자 자녀가 다닌다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노력을 해야죠. 그런 거는 이제 좋게 보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은 되게 출소자에 대한 사회 지원을 되게 많이 써주셨는데 저기 예은쌤 지인분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사회 지원은 놓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혀 사회기술 훈련이라던가 굉장히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의 자격 요건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소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것이 효과가 나타나는지까지는 모르겠다는 이런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약간 네, 딱히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라고 명확히 말을 하기도 좀 그런 게 주변에 출소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출소자들은 본인을 사회적으로 드러내진 않잖아요. 내가 출소자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사람 정말 그거 사회 지원을 받아서 잘된 출소자인지는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뭔가 출소자들이 사회 속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 그리고 사회에 드러낼 수가 없었던 이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강의에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세 개의 사진은 이거 최근에 논란이 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청년 희망 일자리 사업을 한 것인데요.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청년 희망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취약계층의 범주에 출소자가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이런 출소자가 만약에 이 사업에 선발될 시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되어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논란이 된 사건이 이제 블로그나 카페 글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 블로그 카페에 올라온 그 사회적인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한 3개 정도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찬현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좀 인상 깊은 3개를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3개를 고르면 되나요? 네. 진짜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나라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민주당 손절이에요. 진심 어한 벙벙 뇌가 없나 보네요. 정말 정치 쪽은 관심 끄고 살고 싶은데요.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하고 앞날이 걱정입니다. 민규 씨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인상 깊은 거 3개만. 엄마들 불안해서 학교 어찌 보내요. 와 이건 진짜 아닌데요. 진짜 누구 발상인지 학교 인력이라면 더욱 검증된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래도 모자란데 출소자라니. 왜 연기를 해?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찾아볼 수가 없죠. 다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 그죠? 뭐 끔찍하다, 내가 없다, 약간 이런 다 부정적인 반응만 나타나는데 제가 이거를 되게 일부분만 찾아본 게 아니거든요. 되게 많은 것들을 다 찾아봤는데 긍정적인 것을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어린이집 특히 그리고 이러한 사업 말고도 학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자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좀 아동 청소년들이랑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그런 범죄자들은 일할 수 없지만 이런 좀 생활범죄를 가장한 이제 범죄자들이나 좀 이제 사회 교화가 되는 범죄자들의 교화나 갱생의 여지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사회를 위해서 출소자를 위해서 이들에게 갱생의 여지나 교화의 여지를 주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출소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이들에게 그냥 차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5월달에 법무부복지공단에서 일하고 계시는 충남지부 김선호 주임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했을 때 김선호 주임님이 말씀하신 것은 출소자뿐만 아니라 출소자 자녀에게까지 범죄의 대물림과 낙인의 대물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출소자 자녀에 대한 차별로 인해서 범죄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출소자 자녀가 범죄자가 될 확률이 5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 말한 사회에 깔린 출소자 인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5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일단 모든 출소자를 준범죄자로 일반화하는 경향, 그리고 차별을 넘어선 혐오, 그리고 출소자의 부정적인 측면만 인지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부정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되는 것, 그리고 출소자 자녀에게 낙인의 대물림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모든 출소자를 준범죄자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차별을 넘어선 혐오로 이와 연관이 큰데 차별로 넘어선 혐오가 아까 그 반응을 봤다시피 끔찍하다, 내가 없다 등과 같은 혐오적인 발언을 자유롭게 하고 있고, 근데 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출소자에 대한 무서움이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내재된 공포가 이렇게 혐오로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인식 때문에 되게 출소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언론 보도 또한 이제 언론이 출소자에 대한 기사 보도를 부정적으로 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 부정적인 측면만 내보여서 이런 출소자를 이제 공포의 대상으로 몰아넣거나 그냥 분노의 대상으로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 때문에 이런 사회에 출소자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 또한 과거에는 출소자에 대한 인식이
정말 좋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제가 과거의 출소자에 대한 저의 인식을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두려움과 그리고 치안폭탄, 사회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일단 두려움은 저희 집 주변에 출소자가 산다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되게 그냥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아직 저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나 이제 저희 가족에게 해코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치안폭탄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악은 이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죄값이라고 말하는 처벌을 받고 사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지울 수 없다는 생각에 사회악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가 대학생 보호위원이라는 활동이 있어요. 이 보호위원회 활동이 출소자분들을 만나서 그들을 지원하는 활동인데, 제가 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대학교 1학년 2학기가 되면은 1학기 때 사회복지학과는 1학기 때 사회복지 개론이라는 수업을 듣거든요.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다양한 여러 사회복지의 분야들을 알게 되는데 교정복지 그리고 출소자를 지원하는 그런 복지가 있다는 게 저한테 좀 되게 생소했어요. 그 개론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공단이 있는데 되게 10글자나 되거든요. 저는 뭐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이런 공단밖에 안 들어봤는데 되게 생소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생소했던 게 저한테 호기심이 되게 많이 발생했었고, 그리고 뭔가 느끼지 못한 그런 끌림이 있었어요. 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됐었고, 두 번째 이유는 저에 대한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 산다고 했던 출소자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라는 것을 되돌아봤는데 그들을 그냥 좀 무서워했고 기피했고 사회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게 과연 나만 생각을 하는 건가? 아니면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가? 내가 옳지 못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뭔가 이런 생각을 한번 반성하고 되돌아보고자 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제가 활동 당시 다 찍었던 사진인데요. 제가 한 활동은 출소자분들을 위한 활동, 그리고 출소자들과 함께한 활동, 그리고 출소자들을 지원할 활동,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출소자분들을 위한 활동으로 출소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했었는데요. 이 출소자 인식 개선 캠페인이란 출소자를 바라본 잘못된 시선을 고치고 이들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정정하며 정확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전달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뭔가 출소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당당하고 용기 있게 좀 사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 당시 정말 힘들었던 게 되게 겨울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 보시다시피 다 롱패딩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추운 날에 이렇게 시민들이 돌아다니는데 대부분 다 거절을 하시고, 좀 출소자라는 그 무거운 캠페인 때문에 대부분 다 거절하셨어요. 그럼에도 이제 인식조사를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왜 이런 걸 하냐? 출소자분들을 지원해서 뭐 하냐? 그리고 왜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되냐? 라는 되게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고,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진짜 쌍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한테. 그런데도 이제 출소자를 지원할 시 범죄 재범 방지율을 사례를 들면서 이분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출소자분들을 지원할 활동으로 합동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는 출소자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이분들을 같이 결혼식을 올려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고 추억인데, 이때 당시 제가 하객으로서 이들을 축하해주는 것과 제가 이들을 지원했다는 게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뿌듯함만 있었던 게 아니라 되게 좀 슬픈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제 이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이들을 지원해주는 그 후원 물품이 있는데, 그 물품 각 가정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정을 옮겨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대학생들 다 옮기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결혼식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왜 이런 거 하냐면 저희를 말리고 자기가 이렇게 옮긴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죄송할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냥 오히려 축하를 해주는 입장이 그런데 저희한테 좀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직까지도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출소자분들과 함께한 활동으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부정적인 사회 인식으로 출사자분들이 되게 위축되어 있는데 이런 위축을 풀고 좀 사회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디퓨저나 아니면 체육대회 활동 등을 하면서 되게 사회성을 향상시키도록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때 되게 뿌듯했던 게 이제 활동이 끝나고 나서 출사자분들이 저희한테 먼저 와서 되게 말을 걸어주시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되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맨날 매일같이 출사자분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출사자분들이 이제 마음을 풀고 저희한테 다가와서 말해줬던 게 되게 인상 깊어요. 이런 앞서 말한 이런 세 가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출소자분들에 대한 저의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출소자 하는 것도 조금 되게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저희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건데 출소자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게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이런 바뀐 저의 생각으로는 출사분들이 일상 속에 존재하고 그냥 사람이며 지속적으로 탈피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일단 일상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으며 그리고 충분히 마주칠 수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냥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출소자분들이 우리와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출소자라는 딱지나 이제 범죄자라는 딱지가 붙지 않고 그냥 엄연히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고 이 지속적인 탈피라는 뜻은 좀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 중 하나예요. 출소자분들이 사회의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고 그리고 스스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지속적인 탈피를 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이런 대학생 보호위원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출소자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 5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대상자의 재범 방지인데 일단 출소자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재범 방지인 이유가 일단 재범 방지를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 그 재범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재범 예방을 통해서 그 재범 범죄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런 피해 그리고 피해자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되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하면은 이제 교도소가 가미화되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고 특히 재범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범죄백서에 의하면 재범이 발생하는 확률이 44.3%에 달하는데 이제 출소자분들에게 일자리 지원 사업을 했을 경우 0.3%로 떨어지는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잖아요. 0.3%면 그 정도로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소자분들의 이제 교화와 갱생을 통해서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인권 향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았는데요. 이런 공포와 편견의 깊이 대상 출소자분들이 과연 공포와 편견의 깊이의 대상인가요?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크게 말해주세요. 아닙니다. 아니요. 네, 아닙니다. 이 말을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와 편견의 깊이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회 속에 있는 관습 그리고 삶 속에서 되게 많은 부모님들 이런 교육을 통해서 범죄는 나쁜 것이다 그리고 범죄자는 피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어오잖아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냥 범죄자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그냥 피할 수 우리에게 마주치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되게 라임을 맞추면서 써온 거거든요. 이 6가지를 이거만 작성한 한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면 읽을까요? 네. 하나 둘 셋. 모든 출소자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닙니다. 모든 출소자가 사회에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출소자가 당신에게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립을 위해 스스로 일어섭니다. 이들은 자신의 껍데기를 무수히 벗어납니다. 이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고 선별될 수 없습니다. 전 여기서 가장 좀 여러분들 새겨줬으면 좋겠는 게 이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고 선별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저 그들 우리 사회에서 분류하고 하는 것부터가 이런 사회적 차별을 낳는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그냥 충분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를 마치면 그래서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이런 질문을 써주셨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질문을 읽어볼게요. 낙인 때문에 힘들겠다. 그러나 얼마나 범죄 충동, 행위가 개선됐을까? 불안감과 양자강자. 이 질문 해주신 분 있는데 혹시 조금 이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뀐 게 있을까요? 질문이 아니라 네.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인식이었는데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단편적인 발표만 들어서 제 양가 감정이 바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또 경험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좋은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이 주인님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말씀해주신 사례예요. 일단 출소자분이 이제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고 나서 되게 사회적인 불만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서 연산 테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6번 정도의 상담을 하고 이제 출소자들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허그 일자리 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데 바로 출소 후에 복귀하지 않고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동행 면접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를 얻고 이제 가정에서 밥을 먹지 않고 그냥 바로 일을 하게 된 거죠. 일을 하면서 뭔가 스스로 자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출소자분들의 사회적인 안정을 취했고 이제 염산 테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경민쌤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죄송한데 이걸 못 읽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도적 개선은 무엇인가요? 우선 해결되어야 되는 제도적 개선. 근데 제도적 개선은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무부복지공단에 되게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허그 일자리 사업, 주거 지원 사업, 그리고 출소자 자녀 멘토링 사업 등 되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조금 가장 해결되어야 되는 제도는 그 출소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이게 앞에 나왔었는데 출소자에 대한 지원이 자녀 1인당 30만 원이라는 지원금에 막혀서 일회성인 사업으로 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던 이유가 출소자 자녀에 해당이 되는 정부 부처가 법무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보건복지 이렇게 되게 많은 이해관계들이 겹쳐 있어요. 정부 부처 사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뭔가 그래도 또 중복성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족한 출소자 자녀에 대한 제도가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는 말 그대로 교정이고 본인과 사회 모두의 회복을 위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 써주신 분 누굴까요? 접니다.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네.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현재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도소는 징벌적 형사사법에 입각한 그 형벌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어떤 그 피해를 당한 대상의 감정적인 해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와 그리고 그 가해자 피해자 모두를 위해서는 그 사람이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 이제 사회나 가해자 자신이나 또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모두를 위해서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출소자라는 단어 자체가 낙인을 주잖아요. 그래서 네. 교도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아무리 하더라도 출소하고 나서 내가 새 삶을 살아야지라고 아무리 생각하고 이제 출소를 했을 때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낙인을 찍혀버리게 되면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도 그런 것들이 이제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누구나 배움터를 통해서 한번 느꼈습니다. 출소자의 인식 개선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아까 그 결혼식 사례를 말했다시피 그분들이 오히려 저희에게 죄송해서 자기가 하겠다, 자기 스스로 하겠다 이러시거든요. 충분히 그냥 사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희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항상 좀 뭔가 가불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동등한 존재로서 인식하고 그들을 사람으로서 대우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평소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이 누구죠? 저입니다. 혹시 이번 누구나 배움터를 통해서 얻으신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출소자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람들이지만 출소자라는 그런 단어, 내가 어떻게 출소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왔었는지에 대해서 평상시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막 깊이 생각을 해보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적은 없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인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제 인식을. 그리고 나아가서 출소자분들의 그런 다양한 지원들이 더 질적으로도 제공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법적으로도 더 개선이 될 부분은 개선되고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 부분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인식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출소자분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적, 질적인 부분을 좀 증가해야 한다랑 이제 법적인 개선이나 그런 것들 더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누구나 배움터를 통해서 좀 뭔가 이런 출소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안 있으면은 그 교정에서 활동하시는 신부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부님을 만나서 통해 얻은 정보를 이제 제가 기르의 청년학교 페이지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좀 뭔가 더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누구나 배움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